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태포명작 매니저 이마영입니다. 네, 재료를 맡고 있는 김노정 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찍는 영상은 앞서는 우리가 채용 이직 과정에서 관련해서 뭐 들어갔을 때 내가 포지션 잡는 방법이라던가 이제 정체성, 내가 뭐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요번에 이제 하는 건 신규 개원. 신규 개원 관련하셔서 뭐 나누고 싶은 얘기들 들어갔을 때 어떤 포지션이라던가 내가 어디까지 생각하고 신규 개원, 그러니까 용인해야 될 부분들. 네, 신규 개원이라면 어쨌든 조건이 우리가 흔히 자리 잡힌 데보다는 좀 더 그죠 악조건이 있죠. 일단 신규 개원 들어가면 피곤해지는 것들이 뭔가 있나요? 일단은 힘들어지는 거. 신규 개원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장님께서 팀을 꾸려서 신규를 하는 개원. 그런 팀에 내가 만약에 추가로 들어가는 인력이다 라고 하면 나는 그냥 다니던 치과에 흡수된다는 느낌으로 가면 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원장님이 새로 오픈하고 멤버도 카페에서 면접을 보겠죠. 아직 치과가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 깔고 막 채워 들어오고 이런 중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포지션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먼저 정하겠죠. 보통은 진료실부터 먼저 짜르르 구하고 그리고 실장님이나 이제 팀장님을 계속, 왜냐면 사실 실장 TO는 많아요. 실장은 되게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장님 계속 구할 거고, 아니면 내가 전에 다니던 페이닥터를 아무래도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시대죠. 코로나 시대에서 페이가 아무래도 병원의 매출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조금 알바를 좀 정리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운영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페이 닥터 원장님께서 뭐 페이를 조금 낮춰줄 수 있냐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개원을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제안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생각보다 덴탈 잡을 보시면 선생님들이 느끼기에도 신규 개원이 코로나 이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꽤 있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 제가 이제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20-30%는 늘어난 것 같거든요. 원래 신규보다. 심지어 이름도 정해지지 않은 신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페이닥터 선생님들이 세미나 들어올 때도 좀 있고, 그리고 페이닥터 선생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잘리는 경우들이 있더라. 네, 맞아요. 이게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뭔가 잘린다는 표현보다는 협의가 좀 안 됐다 라는 표현이 낫지 않을까. 좋게 말해서 그런 거고, 난 말 골라서 못하겠다. 어쨌든 하루아침에 나가라 소리를 들었대요. 네. 꽤 있었어요. 근데 페이가 자기 페이도 올라가는데 일단 코로나다 보니까 이 매출이 어쨌든 조금씩은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페이를 안 쓸 수도 없어. 오는 환자는 있는데 이제 그로스가 높은 환자가 많이 없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갈 곳이 없는 거야. 갈 곳이 없는데 월급을 예전처럼 받을 수도 없어. 천 단위로 받다가 이제 이 사람 이만큼 줄 수 없으니까 정리를 하고 좀 더 싼 분을 같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나왔는데 예전에 1,000을 받았는데 페이가 적어. 옮겨 다닐 수가 있느냐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개원을 하시는 경우도 봤고, 그리고 뭐 이게 때가 이때가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제는 뭐 이렇게 따로 페이닥터로 이제 돌아다닐 때가 아니겠지. 때가 돼서 이제 개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이제 개원을 해요. 하는데 문제는 제가 가봤는데 인수받은 병원들도 있고 그리고 직접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만큼 대출이 원활하지 않아요. 예전만큼 대출이, 예전에는 진짜 치과 의사라 그러면 그냥 거의 대출이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꽤 많은 돈을 무한정 마이너스 통장도 무한정이었고. 그렇지. 근데 지금도 물론 뭐 대출이 우리들에 비해서야 많긴 하지만 어쨌든 사업자 담보라 이게 생각보다, 그리고 요새는 개원 비용도 CT 기본 드리고 하다 보면 뭐 얼추 잡는데 내가 아는 분 인수 개원했는데도 1억 5천 가까이 들었다니까. 그것도 이제 시작인 거야. 지금도 돈을 때려 붓고 있는 거지. 그냥 기본 틀만 잡는데 1억 5천 들었다는 거야. 인테리어하고 뭐 집기 간단하게 또 인수 받았으니 그 돈이지 다 지금 2-3억 드실 개원을 하셔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일단 돈 문제가 들어가죠. 네.
신규 개원해서 3년, 요새는 3년 아니에요. 옛날엔 3년이면 빚 갚는다는데 요새는 5년 넘어야 돼요. 그리고 빚을 다 갚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리스하면서 여러 개를 다 걸쳐 놓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잠이 안 올 정도인 거죠. 선생님 생각을 해봐요. 우리보다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선생님이 빚이 5천이 있어도 잠이 오겠냐고. 생각보다 이게 집담보대출 이런 거하고 틀리다고. 그냥 생짜로 사업을 하는데 돈을 5천을 빌린 거야. 이것만 사업에 5천이면 선생님 이거 내가 갚는다는 보장도 없잖아. 우리 신랑 같은 경우도 사업하는데 잠을 못 자. 이런 대출을 갚으세요 임박이 뜨면 미쳐버려. 나 역시도 사업을 하지만 이게 게이지가 틀려요. 우리하고는. 거기는 뭐 억대로 들어가니까. 많이 나가죠 일단.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게 돈에 이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그리고 많이 가졌다 해서 그거에 안 예민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신규 개원 들어가면 아끼는 게 네, 그렇죠. 아끼는 게 기본이에요. 아끼는 거랑 일단 아껴 써야 되고 그리고 원장님이 약간 돈에 예민하다는 거를 이해를 해드려야 돼요. 그렇지. 그거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치과에서 시스템을 잡아가야 되는 게 맞겠구나. 만약에 시스템을 잡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도전을 해보는 게 열정이 좋지. 많는 분이라면 내 시스템에 맞게 사람들하고 조율해서 만들어 가시는 게 좋다면 들어가셔도 되는데 한 가지는 일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 그렇지. 맨날 앉아 라벨 붙이고 시스템 정하고 매뉴얼 만들고 서류 만들고 막 그러고 있는 거. 회의하고 초창기 환자가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운이 좋아 바로 환자가 하루에 10-대명씩 오면 감사한데 하루에 한두 명 보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3개월 정도 지나면 조금씩 환자들이 유도리 있게 들어오고 이제 원활하게 들어오고 그럼 너무 감사하죠. 6개월 만에 자리라도 잡으면 감사하죠. 그것 없이 1년에 하루 10명에서 20명 안짝으로 보시는 병원들도 꽤 많아요. 많더라고요. 2천 벌면 다행이야.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다고. 3천, 2천 벌면 다행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너 이번에 1,000은 했냐? 막 이런 인사가 있듯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그런 건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분도 있어요. 1년 만에 망해서. 아니 저도 한 3-4번 망한 원장님 봤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사업이잖아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1년을 굴릴 수 있는 자금을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2억에 내가 집을 만들었어, 이 사업장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굴리는 자금이 또 필요한 거야. 예를 들면 1억이라고 칩시다. 그럼 내가 3억을 가지고 이 작업장을 돌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경영 수업을 받던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뒤늦게 마케팅이나 경영 배우로 들어가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개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뭐 한 것도 없이 돈은 계속 나가고 어쩌지 하다가 환자는 안 되네? 그럼 접어버려. 그분도 빚더미 않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도 멀쩡하게 1년 다니다가 그냥 잘리는 거야. 되게 웃기는 상황이 오는 거지. 그래서 개원병원은 이런 변수가 많다는 거야. 변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돈에 예민하신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생각 안 하시고 들어가시면 왜 저러지? 왜 이렇게 쪼잔하게 굴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개원병원의 특수 상황이에요. 그리고 야간 진료, 토요일 오후 진료 늦게까지. 하실 수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업장에 빚이 일단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이라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병원을 왠지 길게 돌려야 될 것 같은. 그리고 다른 데서 1시, 2시에 끝나면 그 이후에 환자라도 내가 끌고 와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야간 진료 일주일에 2번씩 하시는 데도 있죠. 3번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 주 5일인데 8시까지 계속 근무를 돌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토요일 근무를 안 한다던가 중간에 선생님들 알아서 하루하루 쉬게끔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오버타임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뭐 2교대 하시는 데도 있고 뭐 베라벨 데 다 있어. 오후 진료 했으면 야간 했으면 그 다음날 오전은 빼준다던가 이렇게 분할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그 개념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있어요. 내가 그 개원 치과들은 사실 원장님께서 팀을 꾸려서 만들지 않으면 2-3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물갈이라고 하죠. 직원들 물갈이. 그렇지. 그거 좀 많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다 나가. 내가 3개월 동안 열심히 시스템 만들어 놔도 물갈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것도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서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좀 단단함도 필요해요. 왜냐면
나는 여기서 얻어갈 게 있어서 있으면 되는데 쟤도 나가고 얘도 나가는데 나도 쓸려 나가야 되나? 나는 어쩌지? 선생님 뭐해? 우리 알아볼 때 같이 알아봐. 이러면서 부추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힘들어져. 맞아요. 근데 선생님은 있을 만한 메리트가 있으면 버티면 되거든. 사실 신규 개원에서 정말 많이 배워요. 많이 배우지만 앞에 경력자가 없을 때는 사실 맨땅에 헤딩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죠. 근데 그래서 저는 내가 신규 개원이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은. 성격이 맞아요. 막 이거 뭐 하고 뭐 템포러리 봤는데 막 이게 다 널브러져 있다. 그러면은 뭐 이게 통 같은 거 하나도 이렇게 세워서 붙여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고. 시트지도 바르고 난 통에 시트지 다 발랐어. 시간 났을 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죠. 그치, 나 그런 거 좋아해요. 좋아해놓고 원장한테 꼭 그러죠. 칭찬하세요. 이러고 이거 봐요. 나 이렇게 했어요.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원장님하고 좀 더 편하게 초창기 멤버니까 그렇게 유도리 있게 우리 그리고 그 멤버 그대로 가면 원장님이 그 토사구팽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은 좀 되게 고마워하시죠. 잘 끌고 가고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얘기 들어주고 조건도 선생님 그러지 마 나가지 마 나하고 좀 오래 가야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이니까 내가 있었겠죠. 그 시간대까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 다른 리스크도 뭐 있어? 다른 리스크는 사실 뭐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오래 잡아먹는 거랑 돈적으로 그 월급을 처음부터 많이 안 주실 수도 있잖아. 안 줄 수 있죠. 네, 많이 주는데도 봤는데 아닌데도 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뭐 이런 딜도 괜찮죠. 6개월 정도 보시고 매출이 오르시면 월급을 재협상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1년 올릴 때 저희 협상을 좀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 고생한 거 반영해서 올려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런 딜을 해볼 수도 있어요. 원장님한테 올 한 해는 어쩔 수 없지만 첫 해니까 그 다음 해부터는 반영을 해줘라. 그런 식으로 뭐 딜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이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내가 뽑는 입장이라면 이런 말을 해주는 친구가 사실 고맙죠. 그치. 물론 초년차 신입이 이런 말을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긴 하지만 2년차, 3년차 만약에 팀장이다 이 정도면은 제가 열심히 해서 잘 되면 그때 챙겨주세요 라고 하면 오히려 고맙고 이 친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구나 그 실장님이나 가 있죠. 그 실장님이 의견 취합해서 저희 월급을 이 정도 선에서 동결하고 제발 월급을 너무 꽁꽁 숨기려고만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선 우리 병원에서 몇 년 차에 어느 정도 능력이면 어느 정도 받는다를 좀 알고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실장님이 대표로 해서 우리가 이 금액 가지고 요 정도 지금 생각보다 평균보다 10%덜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1년 후에 어떻게 하자. 원장님하고 딜을 같이 해줘야지. 직원들 의견이 이렇다. 우리는 지금 1년은 불만이 없다. 뭐 이렇게.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빈정상할까봐 그리고 치위생 이제 나눠주면서 선생님들이 섞여 있기도 하다 보면 근데 그거는 사실 저는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아요. 대충은 알고 있어요. 저는 대충. 그리고 결국에 뽀록이 나요. 그러니까 으쌰으쌰를 위해서는 좀 대를 위해서는 서로 이제 의견 취합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 같이 갈 때는 한 번에 뭉치고 나중에 따로 재협상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 손실에 대해서는 한 번에는 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각자 개인 협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유도리 있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규정을 두지 마시고 본인 좋은 쪽으로 자꾸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을 해보라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다 같이 가야 될 때랑 분리해야 될 때랑 이런 식으로. 사실 요거는 뭐 초창기에 세팅한다고 하죠. 인테리어부터. 사실 인테리어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오토클레이브 근처가 인테리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팀장님이 세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실장님이 아예 안 계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딱 들어가서 사이즈가 이제 좀 내가 컨트롤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으쌰으쌰해서 원장님이 피드백을 잘해주시는 분이다. 그럼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 팀원들한테 얘기하면 팀원들도 사기로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곳이야. 별 볼 일이 없어. 그럼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선생님들이 이런 딜조차도 안 해보고 이건 아니에요. 안 돼요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신규 개원이라는 게 초반에는 좀 안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후반부에는 또 텃세라는 게 또 별로 안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 초창기에 다 같이 으쌰으쌰를 잘해주고 우리 힘들 때 이랬지 이러면서 왜 좀 그렇게 부딪혀서 쌓은 정이 있단 말이야. 몸정이라 그러잖아. 막 이렇게 그런 거 좀 그런 것 좀 있으면 이제 잘 버텨요. 신규개원 으쌰에서 저도 옛날 병원에서 한 1년 반 있을 때 신규개원 병원인데 선생님들 안 나가고 거의 안 바뀌었어요. 저 나가고 나서도 계속 그 사람들 그대로 그 멤버 있었고. 정말 좋은 케이스. 그 나쁜 케이스. 시스템을 나쁜 잘 케이스는 들었으니까. 싸울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지. 근데 그건 어느 병원 가도 똑같잖아. 똑같아요. 안 맞는 사람 있으면은 안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대신 최대한 안 부딪히죠. 선입견을 갖지 말라는 거지. 네. 신규 개원이라 이럴 거라. 그게 아니야. 신규 개원이라 들어가면 누가 안 가르쳐 주는 대신 내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 주는 시스템보다는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나한테 내 병원에 맞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선생님들이 더 업그레이드가 빨리 돼요. 저도 그런 식으로 신규 개원을 일부러 찔러보고 다녔어요. 일부러 신규 개원을 갔어. 그러니까 확실히 늘어. 진짜 많이 늘어요. 모르고 갔는데도 늘더라고. 맞아요. 뭐가 돼서라도 나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일부러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좀 확 뭔가 시스템을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강사님은 좀 정리하고 이런 뭐랄까 시스템 만들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이런 사람한테 너무 맞는 거지 신규 개원 병원. 왜 그러냐면요. 게을러서 그래요. 초창기에 딱 맞춰놓고 그냥 딱딱딱 해놓고 음. 서로 막 이거 안 해도 그냥 눈 보면 알고 그리고 왔다 갔다 이런 거 싫으니까 그냥 동선에 맞춰서 딱딱딱 해놓으면 너무 편하죠. 그치. 근데 이제 안 맞는 사람이 미치는 거지. 그쵸. 응.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봐요. 이 리스크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울 것이 있어서 내가 공부한다는 의미로 신규 개월 가는 건 정말 추천해줘요. 근데 저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럼 뭐하러 가? 너무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신규 개원은. 그리고 친구 말 듣지 마. 친구 말. 야 신규 개원 내가 가볼 때 안 좋아. 이런 말 듣지 말라고.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나의 인생이죠. 내가 또 어떤 병을 만날지 어떻게 알고 내가 남의 말만 듣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도 남의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말도 남의 말인데 우리는 객관적인 제3자니까. 내가 이직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설명을 해준 거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치우쳐서 드린 설명은 아니니까 한번 참고해보세요. 우리 강사님도 이직을 좀 했잖아. 네, 저도 이직을 이제 좀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겪은 것들 이직을 많이 한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자기 자신이 실망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태클이 되는 병원들을 꽤 많이 겪었어. 그래서 빨리 발을 잘 뺀 거야. 그리고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병원에 관한 눈이 좋아진 거지. 이게 보는 눈이. 그래서 마지막에 다니던 병원들은 길게도 다녔고 이제 지금도 꾸준히 한 번씩 이제 가서 들여다보는 병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뭐랄까 이 마인드가 넓어졌다 그럴까? 그러니까 밀당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면접을 한번 보고 면접 보면 느낌 오잖아요. 그치. 면접 본다고 뭐 돈이 안 되고 돈 들고 뭐 평판이 안 좋아진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수습 기간이란 걸 겪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지금 젊으신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럼 내일 체험도 좀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그렇지. 그런 것도 체크해. 내일 체험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한두 푼 아니고 뭐 2년이나 3년 하잖아요. 그래서 나왔다 오면 몇 천만 원이 생겨 있는데 사실은 되게 생각 잘 해보고 다녀야 돼요, 치과를.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은 내가 버틸 수 있는 곳. 그리고 저는 사실 예전에는 페이를 몰랐을 때 초창기 때는 페이를 많이 봤는데 지금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나이 들었네? 네. 나랑 내가 좀 여기 버틸 수 있을까? 분위기를 좀 많이 보고 그리고 뭐 시스템이라든지 그거는 그냥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은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고 들어가라니까. 내가 그 병원 들어갈 때는 한 가지. 너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치과도 마찬가지라서 많이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 하고 단점을 너무 생각하지 말자. 단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치과를 인정을 해주자. 물론 현재 있는 선생님들이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지만 힘들어서 못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정확한 것 같아. 못 다닐 이유를 찾지 말고 다녀야 될 이유를 한번 찾아봐요.
진짜. 그 중에 다녀야 될 이유가 한두 개 정도 있으면 다닐만 한 거야. 근데 그 외의 것까지 다 따지면 욕심이 좀 많으신 거야. 그럼 못 다녀. 그리고 남의 말 듣지 말고 저 병원 저 친구 봤더니 저 병원서 다 가진 것 같아. 그건 남 얘기예요. 그 병원도 가면 다 속사정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어른들이 하는 꼰대의 소리가 아니라 겪어보면 아셔. 왜냐면 내가 추천받은 병원에 갔거든.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 네, 너 네. 가면 거기 맞을 거야. 갔는데 안 맞아. 안 맞아. 그거는 자기하고 진짜 자기만의 그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다 가서 직접 겪어봐야 돼요. 그냥 믿지 마. 남의 말 함부로 믿으면 안 돼. 느끼고 본인이 느끼고 그제서. 난 너무 느끼려고 해서 이직을 많이 한 거야. 이직을 적당히 남의 말 듣고 이렇게 느끼는 것도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나는 내 눈에 봐야지 알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템포러리 한의 핵을 그으신 거죠. 그쵸. 아부성 멘트야. 욕하는. 아니 저는 정말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멘트를 하는데 아니, 뭐 아부라고 어쨌든.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겪어보시라는 거.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한 20분 된 것 같은데. 그럼.